너에게 영상편지. 오늘도 라이딩 하면서 보낸다. 지금은 아빠가 한강 다녀오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오늘 너와 함께 나눌 주제는 너의 책을 가져라는 제목이야. 아빠가 지난 영상을 몇 개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무엇을 가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너에게 몇 편의 영상 편지를 보냈네. 앞으로도 한 몇 편을 더 한번 무엇을 가져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너의 책을 가져라. 아빠가 오늘 새벽 4시경에 아빠의 6번째 책 완성 원고를 출판사로 보냈어.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은 기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좀 고민이 됐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 책을 아빠가 쓰면서 너에게 자주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야. 책의 독자가 책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거든. 그러면 자신의 책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프리미엄의 그 능력을 향상시켜 갈 뿐만 아니라 나의 초기값을 점검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첫 번째로 책을 쓰는 가운데 나에게 수용된 지식이 정리되어 가. 지식과 정보가 질서를 갖게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 요즘에 인터넷과 수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는 것은 점점 많아졌어.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근데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 똑똑함과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겠지. 아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혜로움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수영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책을 쓰다 보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라 하는 사실들을 일단 발견하게 돼. 나에게 지금 누락되었던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많았구나.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지식의 체계가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을 쓰다 보면 알게 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냥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가 오고 갈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똑똑해 보이고 아는 척 할 수 있는데, 책을 쓰다 보면 그저 한두 번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끝맺을 수가 없거든. 하나의 주제로 상대 페이지가 넘는 책을 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라 구조화된 논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떠한 그 뼈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자기만의 온전한 개념이 없다면 책은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책을 쓰려고 마음먹는 순간 먼저 나만의 구조를 갖게 되는 그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돼. 구조가 엉성할 수도 있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초기값의 능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그 구조는 더욱더 탄탄해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논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책을 쓰게 될 때 첫 번째로 너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나에게 수용된 지식과 정보가 질서를 갖게 된다는 거야. 질서를 갖게 된 것은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안에 수용은 됐어도 그 지식과 정보들은 누군가의 것일 가능성이 크거든. 그런데 그것이 정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의견과 나만의 견해를 갖게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책을 쓰는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없어. 자기 주장이 없어. 남의 생각과 남의 주장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곤 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가기보다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들은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실천으로까지 옮기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읽지도 않아. 읽은 것을 쓰는 과정 속에서 나의 깨달음과 나의 어떠한 그 적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견해, 주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남의 것일 가능성이 커. 그런데 책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남의 생각을 가져다가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옮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메타 인지가 높아지게 되고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나만의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좀 다양한 시각이지. 그 다양한 시각을 만들어가는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만의 견해, 나만의 주장의 어떤 그 근거, 그 차이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너가 책을 써나가는 가운데 너의 주장과 너의 견해를 정리하고 그것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축복이 너에게 있지. 세 번째로 책을 갖는 그 과정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전문성이야. 하나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게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이 사회를 살아가게 돼 있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얕은 지식이 내 안에 넘쳐나.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그 안에서는 성숙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책을 써나가는 가운데 너의 전문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전문성이 조금씩 영역을 잡아가면서 인정받기에 이르는 것이야. 뭐 일단 오늘 이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볼까? 너의 나이가 아직 17살,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있으면 이제 18살이 되는 거지. 뭐 18살 나이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질적인 그런 책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너가 지금까지 준비된 만큼만 너에게 수용된 것들을 너에게 준비된 초기값의 논리로 한번 레토릭, 말하고 글을 쓰는 그 일은 쉬지 않고 진행해야 돼. 하면 할수록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 논리가 채워져 가고 나의 구조가 탄탄해져 가는 거지. 너의 책을 갖는 것은 뭐 너에게 갑작스러운 일도 없던 일도 아니야. 예전부터 너는 수십 가지의 주제를 호두의 박이정 독서법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계속 훈련해 왔잖아. 바로 그거지. 박이정 독서법이 바로 책을 갖는 과정 학습이야. 근데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접근 방식과 그리고 질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너에게 너만의 책을 가져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이제 네가 한 일주일 정도 좀만 더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와. 그리고 이곳에서 한 2달간을 또 지내게 되지. 너의 지난 3개월간의 폴란드에서의 그 경험, 그것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야.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런 물질을 투자했잖아.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바로 그 경험치를 또 너의 살아있는 컨텐츠로, 그리고 너만의 어떠한 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정리해 간다면 지난 3개월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본다. 그래, 오늘 아빠 지금 거의 다 도착했고 너만의 책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아빠는 6번째 책을 늦게 마무리하는 바람에 한 2-3개월은 함께 써왔던 그 7번째 책, 그것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쉬고 바로 7번째 책 집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래,
너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사랑한다.